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잡기와 더불어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1주택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들 증여 사실을 숨긴 데 이어서 강남 집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장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죠. 발표가 임박해 보입니다. 대체로 큰 윤곽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대폭 강화 등 이른바 다주택자 잡기 방안에 더해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특히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치인 6%로 올리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정책을 내놨다가 부동산 정책 실패 후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앞서 오후 4시부터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구체적인 세율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정 발표는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합당은 역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책 실패 책임자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 지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뼈아픈 지적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개최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인데요. 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비웃음만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 관료들이 독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권도 관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주택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등 정부 정책과 뜻을 같이 했던 진보 시민단체에서 잇따라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논란은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경실련이 지목한 다주택자에는 박 의장도 포함됐었는데 당시 해명에 나섰는데 추후 해명한 것과 좀 다르다고요? 네, 바로 그 첫 번째 해명 때문에 2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강남집과 대전집 가운데 대전집은 월세이기 때문에 1주택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남집을 남겨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개발 관리 처분 기간이어서 법적으로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먼저 대전집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분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해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의장 측은 집이 팔리지 않아 증여세를 내고 아들에게 물려줬고 지역구에 내려갔을 때 해당 아파트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준 돈을 월세라고 표현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에 강남집 지키기 논란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통상 2주택자는 박 의장의 해명대로 재개발 관리 처분 기간에 집을 팔지 못하는 게 맞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강남집은 법적으로 팔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낸 시점에 박 의장은 이미 대전집을 증여한 뒤 1주택자였기 때문에 해명과 달리 집을 팔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강남집을 지키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 의장 측은 예외 조항에 규정된 1가구 1주택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 명시되지 않아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장 측이 해석한 조합 설립 시점으로 볼지 2주택이 해소됐던 지난 5월로 볼지 유권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